최초 최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같이 보시죠.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라는 거죠. 헌정사상 처음이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본회의에 이른바 내란전단재판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필리버스터 주자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작을 했었던 게 어제 오전 11시 40분인데 지금 오전 8시 7분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도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다소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살짝 팔을 좀 이 책상에 좀 기대고 있는 이 그런 모습인 건데 지금 현재 거의 한 18시간을 넘어서 19시간째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 눈도 반쯤 좀 감긴 것 같기도 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뜨고 18, 19시간 있는 것만도 사실 힘들긴 한데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대체 처음에 쌩쌩했을 때 모습은 어땠는지 그 모습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진영 대결을 촉발할지 모른다.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그 책임을 온통 덮어쓰지 말기 바란다. 그러려고 했어요. 네, 보셨나요? 지금 기록을 깼습니다,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장실 갔다 오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가는 장동혁 대표의 뒷모습을 또 보셨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해서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제가 18시간을 넘어서 19시간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18시간 한 20시간을 좀 돌파했다고 합니다. 20시간을 좀 돌파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기록을 깼다. 아까 박수 치는 모습도 같이 나왔었죠. 그럼 역대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누구였느냐? 박수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서 이튿날 오전 11시 42분까지 17시간 12분, 이때 정부조직법 개정안, 요게 지금 통과될 때 반대 이 의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박수민 의원이었었는데 17시간 12분을 지나 지금 20시간이 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정원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 토론자가 이렇게나 지금 주목을 최초의 역대 최장에 주목받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18시간 안팎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신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8월에 10시간 48분 필리버스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셨죠. 6시간째 화장실 한번 딱 갔다 오고 정말 힘이 듭니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 몸을 숙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과연 이번 필리버스터를 장동혁 대표가 왜 시작하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흔들리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젯밤에 3시간 동안 9시에서 12시까지 지켜봤는데 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헌법학,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책들을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장동혁 대표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말 그대로 유체 이탈 화법으로 18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리버스터를 빈약한 논리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말할 어떤
그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자신이 없어서일까? 책 5권 가지고 와서 그 책을 계속 읽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러 책을 갖고 와갖고 읽었는데 글쎄 이 책을 읽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내란 정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체 장동혁 대표가 어떤 책을 갖고 왔는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장동혁 대표 처음에 이 연단으로 올라갈 때부터 책을 이렇게 들고 들어갔었죠. 어떤 책들이냐? 자유헌정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그리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성낙인 헌법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이 책 5권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김대식 위원님, 이런 지금 책 좋은 책인데 이 책을 읽을 자격이 장 대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장동혁 대표의 결의는 네. 정말 국민에게 지도자의 참된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시간을 넘기고 있고 24시간 되면 이제 종결이 되는데 마지막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또 최장 기록을 깼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사실상 저는 명랑해전 때 그 이순신 장군 아들이 이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지금 시리에 빠진 우리 백성들, 그리고 전열을 지금 가다듬어야 될 우리 전우들에게 이 어떻게 해서 이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앞장설 것이다. 네. 내가 리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12척을 가지고 왜군 330척을 무찌르는 그런 결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또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 이 앞장서 가지고 퍼스트 펭귄이 돼줬다. 이것은 대단한 결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 거대 여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는 결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애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또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책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이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에는 어떤 것을 해도 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미국 같은 데는 이 의원들이 자기가 어떤 면도기를 하나 샀다 이러면 네. 그 면도기의 사용 설명서까지 읽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네. 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책을 놓고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의원님께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저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봐도 책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그 5권의 책들은 장동혁 대표와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죄와 반성, 또 속죄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873년 세상을 떠난 영국의 철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죠. 존 스튜어트 밀이 저는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서 붕괴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내란 동조당의 대표가 논리로 쓰도록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은 아니다. 라고 분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자유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생각, 또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그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십시오.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그 당의 대표가 나와서 자유론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김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5권의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폭주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없는 벤치처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강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자유론이라든지 지금 헌법에 지금 이 헌법을 유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위험한 법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또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지는가 이런 것을 예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우리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이게 사실 주건지 박건지 지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많긴 많은데,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지금 20시간이 넘게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헌정사상 아까 최초라고 얘기를 했었죠. 책을 갖고 온 게 이게 맞다 안 맞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장의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보통 필리버스터를 얘기를 할 때 이 어떤 표본 모델로 얘기가 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 필리버스터 했었던 바로 지금 보는 저 모습입니다. 저 때가 지금 구구전이 그야말로 레전드로 계속해서 구전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저 때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선이었었어요. 1964년이었나 싶은데 초선이었었는데 그때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나왔냐라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 아까 살짝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생즉사 사즉생을 생각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김대식 의원님 아까 이정원 의원님이 본인의 리더십 때문에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본인의 그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을 이끄는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지금 현재 거대 야당 그리고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 정부를 향해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하는 자기의 솔선수범이라고 이렇게 봐야지 어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리더십을 회복한다 이미 저는 그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것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는 더 한 번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충분한 지도자의 각인을 시켜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야 그래도 장동혁을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일각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와 앞서서 필리버스터로 한바탕 좀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죠. 당내 중진 그리고 당내 어떤 강한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층이 겹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강하게 인상을 남긴 이후에 나도 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살짝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의 당시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가맹점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법이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토론이 마이크 아닙니다. 꺼주세요. 이거를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내가 찾았으니까 지금 네, 사실 나경원 의원의 저 필리버스터 당시에 이 소란 그리고 당시에 이 논란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도 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이정원 의원님 네. 아까 하신 말씀처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민주당에서 올렸고 이 필리버스터로 장동혁 대표가 일어선다고 한다면 이건 또 좀 애매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18시간 넘게 뭐 24시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윤 어게인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고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비상계엄을 했을 때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가 건전한 방식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필리버스터는 결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가맹법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가맹법에는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가맹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저지를 하셨던 것이고요. 지금 반면에 이제 그래도 장 대표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어서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 때랑은 좀 사안이 좀 다르긴 다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반대하려고 작심하고 나온 거고 이거는 어쨌거나 이 주제에 맞는 얘기를 지금 장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의장도 진행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뭐 최장했고 제1야당 대표가 했고 이런 걸 떠나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 진짜 중요한 거죠. 아까 저기 살짝 들었습니다만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네. 장동혁, 창문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면 위헌이 합법됩니까? 아까 저희 앞부분에서 사실 들었었죠.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이거를 물에 푼다고 된장이 되느냐. 창문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면 위헌이 합헌되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체 뭘 갖고 슬그머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저희 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처음에 얘기됐던 것과 최종 상정된 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 내란 재판부를 구성을 할 때 아예 9명을 추천해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6명 그리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에서 재판부를 이렇게 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수정안은 이겁니다. 네. 판사 추천위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서 판사회의에서 기준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구성을 하죠. 내란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판사회의에서 이 구성 괜찮습니까? 의결을 해서 전담재판부를 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지법에 2개 이상, 고법에 2개 이상 여러 개를 만들어서 무작위성 또 랜덤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그런 형식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정원 의원님 네. 슬그머니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위헌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네.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판사 추천위원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무작위 배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판사회의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무작위 배당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려했던 부분들 분명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했던 것이고 수정에 수정을 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헌적인 소지를 다 없앴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담장을 넘으려고 했다가 창문으로 들어간 거라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고 필리버스터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죠. 그런데 공부 잘 안 한 것 같아요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김 의원님.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알고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똥을 물에다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뜯어보면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노출돼 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조계에 또 율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토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법이 실질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거쳐가지고 소위에서 의견을 나누고 법사위로 와서 본회의로 이 상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충분한 의논이 되고 여야가 협의로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일방적으로 누더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이원이 되고 또 심지어는 판사들 그리고 헌법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조국혁신당까지 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누더기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짧게 이정원 의원님. 예. 네,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고 법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컸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또다시 내란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제대로 내란을 징계하거나 내란을 종식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그 책임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대해서 짧게 김대식 의원님. 그래서 앞에 포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희대의
대법원장에 대한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재판부터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저는 사실상 입법, 사법, 입법, 행정을 전부 쥐고 있는 입장에서 사법부마저 지어서 일당 독재로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건건이 한치도 지금 물러서지 않으세요. 네,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또 바로 반박에 나서셨는데 지금 8시 26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각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이죠. 지금 상당히 좀 힘에 붙여 보입니다. 팔을 한쪽에 좀 기대고 목소리를 살짝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목소리 살짝 좀 들어보죠. 아까는 굉장히 중저음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등의 우려를 민주당은 네, 저희가 소리를 키웠습니다만 뼈 아프게 잘 들리지 않을 받아들여야 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 대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임명한 눈만 뜨고 있어도 사실 이재명 20시간, 21시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렇게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거긴 한데 계속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 대체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싶었는데 아까 보죠. 화장실도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의결됐습니다. 곧 크리스마스인데 그렇게 궁시렁대면 산타한테 선물 못 받아요.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궁시렁대가지고 산타가 선물 주러 오겠습니까? 듣기 싫으시면 저 본청 앞에 나가셔서 오늘 또 이리 쉬하셔도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화장실 갔다 온 게 뭐 문제입니까? 화장실.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는 그냥 다 서로 양해하는 겁니다. 책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란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내란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특정 세력의 필요에 따라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처음엔 좀 더 쌩쌩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궁시렁대면 이 산타가 선물 안 줘요라는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지금 하는 모습인데 이정원 의원님. 네. 산타가 선물 안 준다고 하는데요. 어제 저는 그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를 하지 말고 그냥 판사를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판사로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이 돼서 국회에서 할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번지르르한 말로 과거를 속이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을 옹호하고 여전히 그 내란에 동조하면서 또 윤석열을 면회하고 그랬던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머무든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속죄와 반성, 또 처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것도 없이 저런 번지르한 말만 반복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국회의장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걸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이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를 중단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참 답답했어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할 때마다 주호영 국회의장은 부의장은 한 번도 사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원식 의장님하고 이하경 부의장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본인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사회도 안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의장께서 잠깐 화장실 갔다고 뭐라고 하는 국민의힘 참 답답했습니다. 네, 이거 짧게 김 의원님.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우리 당 소속의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은 왜 사회를 보지 않았느냐. 네. 여야가 합의된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은 더해서 충분하게 사회를 보겠다. 그리고 합의를 보지 않는 필리버스터는 자기는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의장단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다 이런 지적이 말씀을 나오지 드리고 않을 수 없다.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무래도 지금 필리버스터하는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만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장동혁 대표랑 똑같이 지금 18시간, 20시간 가까이 똑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시작해서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각 8시 30분이 지나간 이 시각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의석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정부의 그 부처의 네. 장관은 재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화장실을 간다든지 볼일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차관이 대행을 하게끔 돼 있죠, 국회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본연의 그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도 21시간이 넘도록 지금 제자리에 이렇게 지키고 있던 것은 참 본연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오늘 또 요 타이밍에 요 기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장동혁 필버 연단 섰지만 야도 본회의장 비워 썰렁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8시간, 20시간, 21시간까지 앉아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가고 썰렁했었다라는 겁니다. 김 의원님. 예.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그 재석 수가 아니라 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당번제로 해가지고 참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 의석의 그 폭거, 일당 독재의 질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고 네. 또 먼 훗날 22대 국회의원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그 기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거기에서 뭐 재석을 많이 해서 듣는다는 게 봐도 어떻게 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장이지 뭐 거기에서 뭐 재석의 뭐 본회의장이 썰렁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 썰렁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왔습니다. 네. 네. 이건 짧게 이 의원님 얘기도 좀 들을게요. 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이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신청한 당의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수백 개에 이릅니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그런 필리버스터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고요. 제대로 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찬반 토론이 건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짧게. 예. 자,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필리버스터를 우리도 하기 싫어요. 왜 합니까? 민의의 전당이 뭡니까? 여야가 있는 것은 정말 합의하고 협치하고 통합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 야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이 최대한의 이런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의석에 몇 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갈리죠. 판단의 영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텅 비어있는 의석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